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파조 TV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명장님하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급하게 또 Q&A를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명장님 뭘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바로 카메라부터 열었어요. 실제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경고등 종류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상에서는 엔진 경고등이 되게 많죠. 그 엔진 경고등 외에도 약 30가지 또 차종에 따라서는 40가지가 넘습니다. 경고등이 3, 40가지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이런 경고등을 실제로 어떤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브레이크 경고등, 저희 한번 자파조 TV에서 촬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엔진 경고등, 그 다음에 연료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엔진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경고등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변속기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편의 장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해서, 또 배기가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폭넓게 지금 일반적인 경고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운전자들이 경고등이 점등이 됐을 때 어떻게 대피할지는 몰라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전문가분들은 아니고서. 네. 그래서 오늘 경고등을 일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고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총 정리하는 시간.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금 어떤 경고등부터 설명해 자동차 이제 주시겠습니까? 경고등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3, 40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건, 일부네요, 네, 이게. 일부만 이제 현재 적어 있고요. 많아요. 이렇게 뭐 노란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고등 그러면 색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황색은 뭐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신호등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신호등. 빨간 신호 그러면 빨간색 경고등이 점등되면 멈춰야 돼요. 황색은 주의하라는 표시고, 녹색은 우리가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 녹색 경고등도 있네요. 네, 녹색, 청색이 있습니다. 보통 라이트를 켜면 어떻게 돼요? 안기등 켜놓으면 녹색, 라이트 상향, 청색. 그거? 예. 그것도 경고등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어차피 점등되는 색깔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으로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자파조 TV 2회인가에 나왔던 엔진 경고등 그건데. 맞습니다. 예, 엔진 경고등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주유구에 캡을 열어놓고 엔진 경고등 떴다고 명장님한테 막 엄청 뭐라고 막 제가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예. 그걸 왜 열고 다니냐고. 네, 엔진 경고등 그러면 우리가 주로 엔진에 문제 있을 때 또는 증발가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도 관련해서 실제 점등이 됩니다. 이제 통합전에 같이 이제 쓴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엔진 관련해서 이건 황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황색. 전에는 실제로 경고등이 점등되면 운전자 불안해했잖아요. 불안했죠. 특히 이거 엔진 경고등 뜨면요, 운전하면서도 막 기분이 안 좋아. 가슴이 덜렁덜렁 이거 벌렁벌렁하고. 또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막 이거 짜증나고. 이거 차라리 엔진 경고등 어디서 리셋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 어차피 차 이거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리셋만 시키고 빨리 팔아버리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아주 스트레스여가지고. 주행을 해도 관계없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날 때 정비업소 가서 정비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엔진에 문제 있을 때 또는 증발가스에 문제 있을 때, 증발가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연료장치, 연료 캡을 연다든지. 이거 떴다고 해서 점등됐다고 해서 차 쓸 필요는 없고. 그렇죠. 기계적인 부분이 고장나면 방법이 없지만은 어차피 입출력 센서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경고등이 점등돼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정비업소 가서 점검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엔진 오일. 그렇죠. 여기 써있네요. 엔진 오일 경고등이라고. 엔진 오일 경고등. 엔진 오일 경고등. 이거는 근데 딱 경고등 모양이 뭐 오일, 엔진 오일인가? 그게 이렇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이거 모양 잘 만든 것 같아요. 용기에서 이제 실제로 오일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네. 적색이거든요. 적색은 뭐예요? 주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적색이에요? 네, 적색이에요. 이거는 황색인 줄 알았네. 적색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바로 차는 시동을 바로 꺼야 돼요. 바로. 바로 안 끄면 큰일 나요? 엔진에 손상 가면 어떻게 돼요? 찐빠 난다고 하죠? 찐빠도 찐빠지만은 엔진이 망가요. 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엔진 그래서 경고등 빨간색이구나. 엔진 오일 경고등은 엔진 오일이 없거나 또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누유돼가지고 부족했을 때, 네. 그다음 오일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제 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먼저 소리가 나요. 자갈자갈 소리가 먼저 날 겁니다. 시끄러워요, 엔진이. 그때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엔진 오일이 이제 없어가지고 차가 망가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소리냐, 해머로 이제 망치로 치는 소리, 따따따따따따 소리가 나겁니다. 예, 타타타타 소리 그러면서 나고. 차가 멈춰버리죠. 그리고 막 쇠 갈기는 소리가 막 그렇죠.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미 노래를 불러야죠. 이제 때는 늦으리. 그 노래를 또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안 되니까.
어잉? 아, 이것도 빨간색이네요. 배터리 경고등. 배터리 경고등. 자, 배터리 경고등 그러면 대부분 이 램프가 점등이 되면 운전자들이 배터리가 교체 시기가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닌가요? 네, 그거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발전기 충전이 안 되면 이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아, 발전기 문제 때문에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가 망가지면 이게 점등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몰랐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오늘 중요한 시간이네요. 저는 지금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접점 불량이나 이게 안 되니까 배터리 경고등이 뜨는 줄 알았더니 발전기 문제 때문에 이 경고등이 뜬다는 거. 발전기 충전 장치가 고장이 나면 이제 전기 장치 기호 표시를 배터리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써놓은 거예요. 전기 장치가 네. 발전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 장치가 망가지면 이게 뜨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발전기가 망가지면 이 램프를 점등이 시키는 거죠. 발전기가 일단은 망가졌을 때. 네, 그래서 일단 시동을 걸면 모든 전기는 발전기에서 다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발전기 공급이 되고 발전기가 망가지면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소진이 되면 멈추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경고등은 내 차 발전기가 현재 망가졌든지 아니면 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벨트가 끊어졌든지 그러겠죠. 네,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벨트가 벨트가 끊어질 발전기를 수도 있고. 구동시키는 그렇죠. 구동시키는 벨트. 벨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 회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등이 된다고 보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 그 자파조 TV에서 했던 그 브레이크 경고등이네요. 맞아요. 네, 브레이크 경고등. 이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렇죠. 그러죠. 이걸 그걸 당겼을 올리고 때 운행할 때 이게 점등이 점등될 수 되는 있고. 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했는데 또 주행등이 들어오면 이게 밑에 그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달아가지고 오일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브레이크 오일이. 그래서 경고등 뜨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어제 출발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주차 브레이크 해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 경고등이 들어온다 다시. 그럴 때는 내 차에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게 어디가 누유가 돼서 부족할 경우도 그랬는지, 있고 아니면 캘리퍼 쪽으로 패드가 달아서 캘리퍼 쪽으로 오일이 저장. 다 들어가가지고 오일이 없는 건지. 그렇죠. 그걸 다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야구 방망이 이 자체가 위험하다. 왜냐 운전자를 끌고 가면 방망이 때리려고 이제 서라. 위험하다. 서라. 네, 서라.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느낌표. 빨리 파킹해라. 그렇죠. 파킹. 빨리 파킹하라고. 내가 주차 브레이크 당겼을 때 예. 그래서 합성으로 쓰는 게 이 이제 브레이크 램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명장님 말씀하셨죠? 사이드 브레이크로 올리고 운행할 때도 뜨고 그다음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뜨면은 브레이크 쪽에 오일이나 그런 쪽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패드 점검하면 네, 되겠습니다. 패드 점검이에요. 그래서 예. 빨간색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목욕탕 바다에나 도톰비가 하는 거 같는데. 명장님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네, 뭐예요? 뭐 차가 오바이트 쏠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막 뭐가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온도계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네. 냉각수 온도. 맞죠. 냉각수.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고요. 냉각수구나. 이것도 두 가지로 현재 나타나죠. 현재 제작사만 틀리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램프로 돼 있고요. 하나는 아날로그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쉐보레차 같은 경우는 램프로 현재 디지털로 돼 있고요. 그게 차량들은 보면 아날로그로 돼 있습니다. 경고등이 뭐 아날로그 디지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글쎄 운전자가 궁금하니까 차라리 아날로그면 참 편할 텐데요. 네. 내 차 온도가 현재 안 올라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어디 아날로그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램프는 우리가 이거 불편한데. 110도나 120도 이상 되면 이때 네. 그때 작동 램프가 점등되지요. 아니 평상시에는 점등이 안 됐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차에 온도 이측 이게 아날로그로 있어야 온도가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만약에 온도가 올라갔다고 이것만 뜨면은 그때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좀 디지털도 이게 불편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뭐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사실 불편하고요.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수시로 온도가 현재 안 올라가구나.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안 올라가도 서머스태트가 문제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터를 틀 때 겨울에 이게 좀 올라갔구나 이때 좀 틀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아날로그로 안 하고 왜 디지털로 해? 뭐 편리성 때문에 제작사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왜 이것도 빨간색입니까? 이제 평상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디지털은. 디지털 들어오지 않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운전자한테 그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이제 뭐 냉각수가 다 끓어가지고 너 차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이구나. 예, 그래서 이건 온도가 보통 110도나 120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 점등을 시켜서 운전자한테 야, 냉각수 온도가 현재 이 정도 올라가 있어. 빨리 차 멈춰 점검해. 그 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외계인 머리야? 뭐야 이거? 뭐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죠? 썬루프인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런 경고등이 다 이것도 무슨 빨간색이에요, 명장님. 우리 김혜인 작가님 혹시 이거 아세요? 본 것 같아요?
아, 괜히 또 뭐, 거짓말하고 있어. 언제 뭐 봐서.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지금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 같은데? DPF! 아니. 아니에요. DPF 아니고 힌트, 초성 힌트 주세요. 연료 시스템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연료에 물이 들어가면 디젤차들은 치명적이잖아요. 연료에 물이 들어가면은 뭐 휘발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디젤차 휘발유는 어떻게 돼요? 디젤하고 틀려요, 이 자체가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연료에 물이 들어가면 윤활제 못하기 때문에 인젝터라든지 고압버블에 초토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료 필터의 수분 경고등입니다. 아, 이거 연료 필터입니까? 네, 연료. 아, 연료 수분 경고등. 연료 필터에 수분이 차게 되면 경고등을 띄우는 거죠. 이건 그럼 경유차만 경유차만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경유차에 이 연료 수분 경고등이 빨간색인데 이게 점등되면 큰일 나는 거네요? 바로 차 세워야죠. 이것도 운행하면 안 됩니다. 아, 경유차 왜 이렇게 까다로워?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와도 그냥 연소실에 섞여 나가요. 상관없어요. 네, 큰 네. 영향은 없어. 디젤차들은 이게 물이 들어가면 실제로 고압펌프란 게 소형 축소 엔진이라고 보면 돼. 이제 엔진은 엔진 오일을 윤활작용하지만은 고압펌프란 것은 연료가 윤활작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고압펌프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럼 쇳가루 발생하겠죠? 점도가 안 맞으니까. 네, 또. 윤활작용이 안 되니까. 네, 윤활작용이 안 되니까. 그럼 쇳가루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인젝터를 다 막겠죠. 쓰고 남은 연료는 다시 니트 연료탱크로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남은 연료는 연료탱크를 버리게 돼 있거든요. 다시요.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연료세 초토화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젤 차량에서 연료 수분 경고등이 점등이 될 때는 적색입니다. 바로 멈춰야 되고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디젤차를 끌고 다니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수분 배출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수분 뭐요? 배출, 물 아, 배출을 이 안에 물을 있는 거를 1년에 예. 한 번씩 버려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럼 나도 해야 되는데 저도 경유차거든요. 하셔야지요. 이게 경고등이 점등이 안 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킹을 배출을, 해주고 예. 배출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경유차 모시는 분들 연료 수분 경고등 빨간색인데 이거 뜨면은 그냥 무조건 바로 차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없네. 없네요. 이거 일단은 이게 지금 스케치북이 지금 3권인데 일단 하나는 마스터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바로 보이니까. 아, 저거 봤는데 이게 타이어 안전 경고등이에요? 아, 타이어 안전인데 왜 타이어 때문에 아, 이게 경고등 터져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 때문에 하나 보고 잠깐 센서가 없어요. 저는 이게 타이어가 안 보이고 무슨 뭐 타이어가 안 보이는 거지.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테이프라고 테이프라고 이렇게